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갈무리에서 이화여고 2학년 내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이화여고의 2학기 기말고사 독서 과목의 시험 유형, 경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총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하고 시험지 같이 보면서 총평의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여고의 독서 시험은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기말고사 때도 그랬고 독서 영역에 1학기 때 진행했던 문학의 과목이 더해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과목의 이름이 독서였기 때문에 독서 교과서에서 출제된 영역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여고의 시험이 작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2학기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물론 1학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시험 시간이 40분으로 줄었습니다. 50분에서 40분으로 줄면서 다행이라고 얘기할까요? 시험 문제 수도 35문항으로 줄었죠. 기존의 2019년의 독서 시험에서는 39문항이 출제되었고 39문항 중에서 서술형 문항이 출제되면서 객관식이 55점, 서술형이 45점으로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었는데, 이 2학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2020년 1학기 때도 물론 서술형은 있었지만 2학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서술형을 과감하게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35문항에 100점 만점의 시험을 출제했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이화여고 독서 시험의 특징은 난도와 상관없이 1등급 컷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데,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작품 수 문항 더해봤자 9문항입니다. 4분의 1이 출제된 부분이죠. 그래서 작품 4개에서 각각 문학이 출제되었는데, 기존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다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출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정말 깔끔하게, 간결하게 제시했던, 물어봤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독서 영역이 지금 나눠져 있죠. 왜냐하면 2단원에 들어가 있는 소단원 지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에서 나머지 이 뒤에 부분까지 해서 나머지 총 우리 25문항에서 9문항 제외했으니까 35문항에서 9문항 제외했으니까 죄송해요. 26문항이 출제되었겠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35문항이 출제되었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15가지. 15개의 지문에서 35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문당 문항이 2-3문제만 출제되어서 해당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죠. 심지어 한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문학 파트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중요했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진행했던 문학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유형들, 경향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문 하나당 출제되는 문항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은 외부 지문 같이 가, 나로 제시해서 외부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이화여고의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문학 시험에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죠.
우리가 수능에서 모의에서 갈래복합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문학 갈래 이론 속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의 작품들을 끼워 넣어서 설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세트까지 문학에서는 기존의 유형 그대로 출제되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학에서 뒤지가 진적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본문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로만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2019년에 출제되었었는데 올해에는 뒤지가 진적에 본문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이화여고 내신 시험에 필수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문학 영역이 이랬다면은 우리 엄청난 범위를 자랑했던 독서 영역은 어떤가 한번 보자면 솔직히 시험지를 받고 나서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화여고답지 않게 굉장히 쉬운 난도로 문제가 출제되었죠. 문제는 굉장히 쉬운 난도로 출제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보기들을 낯선 보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 보기에다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분명히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지문 전체의 세부 내용의 세세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용 이해,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문단 간의 관계, 이런 글의 흐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낯선 보기에 적용하는 실제로 서원 건축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서원 건축의 구조도보다 좀 더 복잡한 그림의 서원 건축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교과서의 내용을 거기에서 적용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출제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쉬웠다고 하더라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35문제를 풀어야 했고 이런 낯선 보기들, 만만하지 않은 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은 촉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학과 독서, 결국 전체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문학은 결국 기본 개념입니다. 문학은 결국 기본 개념이어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해당 작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외부 지문을 줬을 때 그 학습한 지문에서 나왔던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낯선 작품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낯선 작품에서의 구체적인 시어의 의미까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어를 감상하는, 분석해내는 능력도 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문학에서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독서는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변하지 않고 출제되는 모의 유형입니다. 지문이 있고 그 지문에 문제가 3문제가 구성되든 4문제가 구성되든 항상 똑같습니다.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는 문제,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2문제로 줄어들 때에는 표현 방식, 전개 방식과 내용 이해를 함께 엮고 보기에다가 구체적인 사례나 관점 줘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4문제로 늘어나게 되면은 보기가 하나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어휘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독서는 모의 유형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도가 쉽든 어렵든 이화여고의 시험은 항상 이화여고만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 동안 해당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당 작품에 대한 학습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신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내신 기간이 아닌 때에도 평소에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시험에서 90점 이상 그리고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평상시에도 국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과목인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2학년의 독서,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2학년의 내신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죠. 2학년, 한 학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이제 이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은 고등학교 3학년의 과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시와 수시 고민하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요. 그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갈무리에서는 그런 고민, 학습 방향 갈무리에서 제시해 주겠습니다. 1월 2일에 개강하는 예비 고3 과정 좀 더 1학년, 2학년 때도 진행되었던 수능 수업이지만 더욱 강화된 갈무리의 수능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어떻게 국어 영역 학습을 해야 하는지 갈무리에서 그 해답 제시해 주면서 3월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월 2일에 개강하니까요. 학원에서 나간 안내 시간표 확인하고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